오늘은 2022년 8월 2일 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28%라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여당에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으니까 야당에서 찍자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았죠. 야당으로 찍자. 야당 인물 찾아보니까 인물이 또 없어요. 인물이 없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오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이제 됐다. 그럼 우리 그때 바라는 게 뭐냐? 가능할 거다라는 게 있어요. 뭐가 가능하냐? 나쁜 놈 벌 주는 거. 요거 하나는 잘할 것이다. 나쁜 놈 벌 주는 거는 100점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6월 2일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쭉 보면은 옛날에 라임, 신라젠, 옵티머스, 그다음에 부동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라임, 신라젠, 옵티머스, 그다음에 부동산 덩어리 큰 거 그렇게 다 조질 줄 알았더니만 하나도 안 조지니까 많이 섭섭해하는 거죠. 괜히 뽑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연세 같으면은 나쁜 놈 조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자, 그래서 제가 7월달 뉴스 쭉 농강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6월 2일에 뉴스 보면은 2018년부터 하고 2022년 봤을 때는 기초단체 선거라든가 광역단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이겼다. 이렇게 많이 바뀐 거죠. 이렇게. 옛날에 많이 이겼던 사람 지금은 조금밖에 못 이겼고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죠? 마음을 얻지 못했다. 누구는 마음을 좀 얻었다기보다는 희망을 거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 좀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좀 잘해주기를. 그때 6월달 보면은 회초리를 들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 감사는 맞는데 그 이후에 좀 알아서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알아서 잘 해야 된다. 이제 대통령 말씀에 보면은 전 정권하고 인물랑 비교해봐라 그랬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그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하여튼 자신감에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인물을 비교해봐라 이 말씀은 한 50점이 안 돼요. 50점이 안 돼요. 한 45점 정도. 그리고 허준희 교수가 수학 노벨상 받았다. 이게 또 내 눈에 들어갔어요. 허준희 교수가 수학 노벨상 받았다. 내 눈에 들어왔고, 그분이 대단한 사람. 어떻게 노벨상을? 그 다음에 보면은 뉴스 보니까 지인이 해외 수행했다. 이제 보통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일에 그 사람이 책임자가 맞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일에 그 사람이 책임자 맞느냐 아니냐 알 수도 없고 의심한다, 불신한다 이게 작동하는 거죠. 의심과 불신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깝니다. 언론 방송으로 깝니다. 그죠? 그런 게 한번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는 대통령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 정치권에 진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럼 최대한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50% 참고 50%는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살짝 보고 이렇게 본다는 것. 뭐 호랑이 눈 뜨듯이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잡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골치 아프죠. 사나운 국민에는 사나운 대통령이 만들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뉴스에 뭐냐면 굴착기에 취해가지고 한 명이 사망했다. 서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를 몰랐다는 거야. 이게 이산 궤변이라는 거예요. 궤변. 이게 이산 궤변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민식이법에서는 굴착기는 적용이 안 되고 자동차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의무 위반은 했지만은 자동차보다 더 무서운 게 굴착기인데 이거는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데 뭐 생각해보자 이래 되면은 이게 골치 아픈 사람인 거야. 그러면 기찻길에 내 생각인데 이게 기찻길에 말이야 일반인이 간다 이거지. 건널목에 버스에 받쳐 죽으면은 아이고 보험도 죽으면 보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망보험 안 나오고 기차에 반드시 죽어야만 사망보험이 나오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거기에는 원래부터 버스 송진사 다 가고 나머지는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널목 해가지고 이쪽에는 기차 오고 이쪽에는 버스 가고 송진사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 좀 해보자고. 그 다음에 뉴스 나온 게 뭐냐면 대통령실 사유와 인사 사유와 뭐 대선 캠프 대선 캠프 인물인데 외가를 6천이다 이거지. 제못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4천 단에 6천 같으면 좀 멀어. 내가 볼 때는 해도 대선 캠프 일을 했기 때문에 해도 돼. 그럼 공무 시험치가 합격된 사람이 3년 5년 근무하려고 들어간 사람 청와대 들어간 사람 있나? 없잖아. 대선 캠프 일하다 보면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심부름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당사에 가면은 뭐 주대 저런 사람이 근무하지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뭐 공무원 시험 치서 들어갔나? 아니잖아. 그럴 때는 국민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정치끼리 인기를 받아칠 필요가 있지. 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있어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한다. 진행자 편에 있는 쪽에서는 당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아베가 사망했는데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들 아버지 할배 외가족들은 다 정치인이었고 옛날에 일제시대 할 때는 우리한테 나쁜 짓 되게 많이 했어. 그런 짓 하지 않았을 때에서는 정치 테러 당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말이 맞지만 일제 식민지라는 게 있는데 일제 식민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이거는 아주 실수했어요. 엄청나게 실수했어. 이거는 아니야. 과거는 과거지만은 지금은 지금이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만 밟은 게 아니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다 전쟁하고 맨 마지막에 미국하고 전쟁했다가 일본이 한 방 맞고 골로 가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지 않는 사람한테 무기 같은 거 오만 능력을 줬더니만 이게 지구촌에 깡패지다는 거예요. 이제 푸틴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런 놈한테 애도와 위로를 떠난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인하대생이 성폭행 추락 이후에 죽었다. 이거 심각하지 이거는. 아주 심각해. 이건 확실히 좀 조사를 해야 돼. 그 다음 뉴스는 뭐냐면은 34국이 참가했는데 블랙 이글스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인기상을 받았다. 이거 아주 보기 좋았어. 그
그 다음에 놓은 게 뭐냐면은 북한 어미 북송을 했는데 그 동료 16사람을 살해했다 이거지. 흉악범이다 그랬는데 누가 본 사람 있나?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그럼 우리는 뭐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해보자 이래 돼야 되는데 데려가 버렸어. 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뭐 지금 죽었는지 잘 살아있는지 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또 이제 별 타고 넘어오더라도 뭐 전투기 끌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잖아. 이용평 그 사람 전투기 끌고도 내려왔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조사를 철저히 좀 해보자 그랬는데, 그 안보장사, 이 안보장사는 아닌 것 같아. 안보장사는 정치인도인데 안보장사는 아닌 것 같아. 안보장사는 아닌 것 같다.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한반도 땅은 대한민국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에 있는 국민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는다 하는 거. 맞나 아닌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 조사 받는다 하는 거. 그래서 실수를 만들지 말자,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해마다 통신자료 500만 건이 조회가 된다. 이 500만 건 같으면 5천만 건 같으면 열이 한 명인데 아주 심각하지. 통신자료 조회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서 그 뉴스에 나오던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완전 그렇게 통신자료 조회를 하게끔 돼 있지는 않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 뭐 그런 들렸어. 이건 나도 이기 때문에 골치 아파 주겠어. 골치 아파 주겠어. 내하고 한번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슬슬 피해. 다 피해. 나 누가 통화해 그럼? 사기 지지를 않는 거야. 사람 미치는 거야.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통신 조회를 해가지고 아는, 좀 더 많이 아는,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좀 알고 캐물으면 더 많이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이렇더라, 이 사람 이렇더라 말을 요쪽으로 해. 그러면 이 사람께서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 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느낌이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김밥 좀 지나면 김밥 장사하는 그 사람이 다음에는 건물주인이 계약 안 해줘가지고 김밥 문 닫아버리고, 포장마차도 그래서 문 닫아버리고. 한두 사람 아니야. 10년 사이 한두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 옆에는 이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어떤 사람 그러지. 사람은 착하고 손실인데 왜 친구가 없나, 사람이 없나 그러지. 다 이간질 해가지고 내를 외롭게 만드니까 왕성이 부엌처럼, 부엉이 건봉처럼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열받겠어. 힘없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통신 이거 집멋대로 까티비 보는 거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돼. 무슨 꼭 필요해 가지고 뭐 사고 터지거나 꼭 필요해 가지고 동네에 무슨 범죄 일으킨다 그럴 때는 까보면 되지. 그전에는 남의 거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거. 그 다음에 뉴스를 보면은 뭐가 또 들어가냐면은 거소투표 지난번에는 전국에 17곳 중에 17개 급증했다 그랬는데, 이 거소투표는 때로는 대리투표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징역, 그 정부에서는 징역 1년 때리는데 나중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리는 거예요. 대리투표인데 죄가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럼 그 투표도 사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더라고. 그렇게 투표에 대해서 사표를 죽음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말이 없더라고. 참나 기가 차지 않아가지고. 그게 7월 24일 뉴스예요, 그게. 그래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면 될 거 아니야. 응? 신고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1,000만 원 딱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뉴스는 뭐냐면은 미얀마 민주화 인사 4명을 사형 집행했다. 이 미얀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더 해야 돼. 우리가 더 하든가 자기 스스로 교육을 더 하든가 살고자 노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조선업이 수출 세계 1등인데 조선업 단면을 보면은 이거 뉴스가 어떻게 나냐면 16년 된 짬밥, 16년 된 사람인데 하청 노동자 월 209만 원밖에 안 된다. 누가 해 그러면 이거 안 하지. 일하면 뭐예요? 하청 노동자 사장이 돈 버나 고위 사람이 돈 버나 임금이 너무 낮아. 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청 노동자를 만드는 그 사장 정도가 있겠지. 돈 많이 먹겠지. 여기서 1인 50만 원만 빼버려도 아니면 30만 원만 빼버려도 일 사람이면 300만 원이고 100사람이면 3,000명이 되겠지. 그럼 그 사장이라 그러면 자기도 해야 되니까 연봉 5천 원 계산해야 될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그냥 다 그냥 합치는 거야. 다 해가지고 한 회사를 만들어 버려. 그게 나. 그래서 일거리 많이 들어올 때는 보너스까지 많이 좀 주고 일거리 없을 때는 좀 적게 받고 노사 간에 그래 약속을 해야 돼. 그게 없게 되면은 이 골치 아파 이거. 그게 없게 되면은 식민지 후손이지 뭐.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생생 잘 살자 이런 마음과 정신이 없다는 뜻이지. 무조건 내 거는 내가 챙긴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조선업이 없어지게 돼 있어. 용접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어?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일할 때 뭐 많이 가져가고 일 좀 없을 때 적을 때 좀 적게 가고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지. 법에 딱 정해놨다 해가지고 노조관계 그렇게 만들어놨다 해가지고 무조건 월급 다 내놔라. 일이 없어도 월급 많이 내놔라. 그러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가 볼 때는 잘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 내가 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국을 설치 이거 뉴스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잘한 거예요. 왜냐 경찰을 옛날처럼 40년 50년처럼 대통령이 직접 민영하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생기잖아. 반포대교에서 밤에 대학생이 죽었는데도 경찰이 없는 것으로 한 60%만 하고 나머지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 다른 사람 다 몰라. 그럼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그럼 그런 제2, 제3의 죽음이 나와도 되느냐? 당연히 안 되지. 그 손해 누가 보느냐? 맨 위에 대통령이 손해 보는 거예요. 어때 저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온 7월달 뉴스에 뭐냐면은 상병이 일병을 때리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다 이거지.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런 말도 나왔었고 개소리 고양이 소리 내라 그러고 이쯤 되면 뭐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사람을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지. 이때는 죽기 살기로 윗대가리 새끼를 물어 뜯어버려야 돼. 영장 감옥 하는 거고. 이의 없이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맞는다 하는 거는 그 평생에 도움이 안 돼. 두들겨 팬 놈도 더더욱 심성이 나빠지게 되겠지만은 맞고 있는 사람도 평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젊은 나이에는 1대1로 붙는 거지. 그러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 뉴스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잘 됐어. 11년 만에 성수 확정이 됐다. 뭐 직접 고용해라 이 말이지.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직접 고용해라. 11년 만에 성소 확정. 이거 아주 반가운 뉴스였어. 이와 비슷한 회사도 그렇게 직접 고용해야 돼.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말씀은 참 옳았어. 7월달 말씀 이래저래 보니까 뉴스 다시 확인해보면 괜찮았고. 그 다음에 BTS 대체 근무는 불가하다.
또 해외 공연 가는데 가서 할 수도 있고 파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도 되잖아. 해군에도 갈 수 있고 공군에도 갈 수 있고 여기저기 가서 노래도 부르고 때때로 훈련도 좀 하고 그는 이현숙 국방장관님 말씀이 옳았어. 그 다음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님과 이 좀 생각해야 돼. 박순애 교육부 장관님 말씀에 6시를 5시를 하자. 이건 아주 잘못됐어. 잘못됐고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것 같고 한독수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못했는데 두 분이서 말씀이 그렇게 되면은 아주 좋았다 이거지. 그런데 4세까지는 나는 내 아들 딸을 유치원에 안 보냈어. 왜냐? 4세 이전에 유치원에서 두들겨 맞는 거는 폭력은 보이지도 않고 애들이 장로 못해.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은둔형 외톨이 5만 명을 나는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은둔형 외톨이 5만 명. 그래서 직접 애들 키우니까 우리는 말을 잘 들어. 지금도 같이 자면서도 이야기도 잘 되고 밥상머리에서도 말이 이야기가 잘 되고. 근데 사실 그때쯤 돼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고 폭행해가지고 억지로 가고 그러면 애가 이상해지는데 모르고 있다. 나중에는 유치원 가서 두들겨 맞아가 애가 그렇게 됐다. 한동안 이거 텔이 많이 나왔었지. 우리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걸 많이 깠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마를 때리면은 얘는 그 이마 흔적도 상처가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빨리 애들을 안 보니까. 그래서 유치원 카메라를 달아라 그러시는데 안 달지 말자는 데 있고 달자는 데 있고 결국은 달자는 데가 사람도 많이 가지. 병원에도 카메라 달지 말자 달자 한 데 있고 달자는 데가 사람 더 많이 가지. 그거요. 선생님보다는 부모가 더 좋은 거야. 내가 볼 때는 5세는 안 돼. 6세는 몰라. 학교 들어가는 거. 가능할지 몰라도 5세 학교 가는 거는 나는 반대야. 진짜 반대.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봤을 때 뉴스 보면은 선거할 때는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이랬는데 선거 다 끝나고 지금 7월달 8월달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정권을 교체한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정권 연장한 것 같아. 정권 연장한 것 같아. 그들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옛날에 문재인 밑에서 검찰총장, 또 이재명은 또 성남도 그쪽에, 그 다음에 현재 여당 쪽 사람들은 옛날에 뭐 정치를 아주 잘못했지. 이것저것 다 안 하고 있다가 완벽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자꾸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모함까지 하게 되고 법사위 통과 안 해도 재판에서 뭐 파면한다 그래버리고 자기도 내가 볼 때는 현 여당은 대통령이 없어. 군인이 될 거야. 군인 말고는 답이 없어. 내가 볼 때. 군인 말고는 답이 없어. 해병대. 내가 볼 때는 해병대야. 이순신 장군. 해군은 내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아닌 것 같아. 해병대가 이순신 장군 후임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뉴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와가지고 기자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이거지. 내가 볼 때 그거 필요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승전결이 필요하다 그랬지.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와가지고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주문을 답하고 들어가시는 그 기승전결이 필요한가?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답이 나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은 진단을 정확히 하시는가? 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처방을 내렸음에도 그 얼굴에는 자신감이 있나 없나? 우리 대통령이 마지막 좀 되면은 얼굴에 자신감이 한없거나 눈에 힘이 하나도 없거나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 진실, 진단, 처방. 그걸 보려고 하고 아침에 뭐 기자들 인터뷰하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이렇게 좀 관심 가지는 거지 뭐. 지금이라도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4년 원자력 것도 마찬가지지만 4년 5년 동안에 진짜 국민들이 나쁘다 했던 거는 조사해야 돼. 조사해야 되고 회사 같은 경우는 본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그 밑에 또 하청이 있고 이러는데 노동법에 있어가지고도 갑을 상중하러 봤을 때에 하청 노동자 이렇게 하지 노동법에다가 너무나 이렇게 갑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을도 하청 노동자도 좀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하청이 있고 본사가 있고 본사, 자회사, 하청, 뭐 재하청 이렇게 있는데 현 대통령 때는 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냐면은 이 공통을만 하는데 공통 각 회사마다 뭐가 있는데 여기는 500만 원 받고 여기는 300만 원 받고 여기는 200만 원 받고 또 이제 가정부부로 들어가면 한 100만 원 정도 받겠죠. 그죠? 그럼 이거 빼더라도 본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하청 노동자 있을 때 죽었다. 그때 돈 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결혼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애 낳았을 때 자녀 축하, 애 낳았을 때 축하. 이거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게 같은 뭐가 느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죽으면 돈 들어가는 거 비슷하잖아. 결혼했을 때도 돈 들어가는 거 좀 비슷하고 집 말고는 좀 비슷하잖아. 근데 하청 노동자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애 낳거나 결혼했을 거나 죽음이라든가 또 이제 골치 아픈 병 아파 죽겠다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것도 좀 같이 좀 돈을 이쪽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써버리는 거야. 같이 똑같이 넣고 같이 서자 이거야. 마치 우리나라 현재 그거와 똑같아. 국민의료보험 같은 거가 똑같아. 돈을 어느 정도 매월 딱 집어넣어놨다가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은 보험사 누구 결혼 쓰고 자회사 그래도 누구 쓰고 알고 보면 배를 만들거나 탱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본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하청 노동자 있잖아. 결혼했다 알을 낳는다 돈 주는 거야. 같이 쓰는 거야. 그걸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은 어디 회사 다니다 그러면 서로 웃을 거 아니야. 웃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딱 잘라져 있으면은 계속 하청 노동자 계속 하청이고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은 계속 계약직이고 정규직 본사직은 누가 좋아해? 자기들 정규직이고 본사직은 자기만 좋아하지.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위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세상을 원망할 뿐이지 뭐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뜻한 한국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맨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국민의료보험을 통해 가지고 아픈 사람 돈 많이 안 들게 해가지고 치료하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말고 이제 회사도 국가 국민 차원 말고 회사 차원에서도 본사, 자회사, 하청업체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자는 게 내 생각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일 되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 정신이 있다 그러면은 내 생각 좀 해가지고 내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내 지난 3주 동안에 지난 3주 말고 특히 앞에
3주 있어 5일 빼면은 한 2주 동안에 한 6명 정도가 내를 괴롭혔어. 내를 괴롭혀가지고 온 천지가 내를 알고 오는 것 같아. 아닐 것 같으면 나중에 알고 오면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가 정치 이야기 한다든가 눈빛이 그러하고 자꾸 그래. 무척 속상했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통신조회 500만 건 그거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짓 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있으면 내비게이션 번호만 보고도 어떻게 해서 위치를 알아가지고 목줄 가진 눈빛자를 가진 사람이 옆에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제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